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양기관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오는 3일까지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 교회를 찾았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함께하는 순회 예배가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양기관 통합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한교연 내에선 이단 문제 선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내부 조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양 기관을 통합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는 지난 7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교연이 교단장 회의 결의에 반대하며 이단 문제 선결을 주장하고 나서 통합에 빨간불이 켜지는 듯했지만 양 기관은 극적으로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연합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 말까지 연합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11월 말까지 한교회 연합이 완성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한교연 내부에서는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교연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소속 목회자들이 이단 문제 선결을 내걸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조일래 대표회장이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기총과 합의를 이뤘다며 이단 문제 선결이란 한교연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통합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단을 끌어안을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조일래 대표회장은 이번 연합선언문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대원칙이 바로 이단 문제 선결이었다며 건전한 교단끼리 먼저 연합을 선언한 후에 이단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일래 대표회장이 조만간 한교연 내부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명성교회가 2016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돼 매년 봄과 가을 진행되는 명성교회 특세는 올해로 3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교회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어린아이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세는 모퉁이돌을 주제로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 김 목사는 첫날 설교에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는 삶을 살자며 이 돌 앞에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 믿음과 기도로 부딪혀 응답받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집회는 하루 5차례 진행되며 2부 6시 집회는 구티비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8억 원입니다. 이로써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측이 해야 할 핵심 이행 조치는 끝난 셈인데요. 화해치유재단은 10억엔을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는 1억 원을,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일본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의미,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등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법의 적용 사례가 분명하지 않고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으로 규정된 가액 기준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30대 젊은 트랜스젠더 해커를 디지털 정무위원에 임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차이잉원 총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35살 해커 탕펑을 장관급에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탕펑은 정부 강요로서는 최연소, 최저학력, 최초 트랜스젠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중학교를 중퇴한 탕펑은 현재 정치사회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해커인 핵티비스트로 유명합니다. 탕펑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4일에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대응 방안을 비롯해 글로벌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책 수단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신성장 동력에 관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G20 회원국 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8개 초청국,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국물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약 21만 6천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을 대상으로 차례용품 2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21만 6,050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올랐습니다. 쇠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조기 등 8개 품목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협회 측 관계자는 정부의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 7월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이후 경북 성주군은 도시 전체가 사드 관련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제3지역 검토안을 내놓으며 김천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지역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주군청 앞의 모습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3부지 검토 발표 이후 인접지역인 김천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현수막도 눈에 띄지만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 제3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김천 내 반대 여론은 뜨겁습니다. 김천 지역 교계 역시 시민들과 함께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아픔이나 소리를 교회가 좀 민감하게 들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평화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 운동에 힘써온 성주 기독교연합회 측은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목회자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국익과 안보의 관점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선에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간의 태도가 언론 보도와 SNS상의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 목회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살기 위해 애쓰는 지역민들의 편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분들에게 있어서 사드 배치의 문제는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할머니들 오시거든요. 할아버지 오시고요. 그분들이 뭐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다라고 외치시는 외침들이시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생업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선 군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하루빨리 성주군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이 교회 안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하며 동역을 다짐하는 순회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순복음 산마교회를 찾았습니다.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구티비 홍보대사 김태희 집사가
찬양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도들은 김 집사의 열띤 찬양에 박수로 화답했고 간증에 귀 기울이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구티비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며 선한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구티비 방송 선교 비전에 공감하며 물심양면으로 동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3기도 모집 중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는 일본 기독교협의회 의장의 담화문을 공개했습니다. 코사바 코이치 의장은 소녀상은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의로 추진 중인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과 철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일본이 화해치유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과 행복한 성 거룩한 성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셈버 퍼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셈버 퍼스트는 에이즈의 날인 12월 1일까지 전국의 에이즈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시도의원과 교사, 군인, 공무원 등에게 1만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이 한국문화예술위원과 함께 2016 사랑의 도서 기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출판사로부터 재고 도서를 기증받아 전국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5개 출판사가 약 70만 권의 책을 기증했습니다. 책들은 구세군이 진행하는 사랑의 도서전을 통해 전국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잡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청년잡 아카데미는 3일 오후 2시 온 종합병원에서 기독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카이글로벌 데이비드 옥 대표, 운종합병원 정근 원장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겐 기업 인턴제 참가 기회와 취업 우선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